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까지 많은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해왔고 저는 오늘 한 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죠.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이 보면 국익과 국민 정서의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알고 보니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서도 핵심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몇 가지 따져볼까요?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적대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러시아의 전쟁 상대국인 우크라이나에 포탄 50만 발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10만 발 이미 갔습니다. 포탄 하나하나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다 찍혀 있어요. 여기에 러시아 군인이 죽거나 다치면 어쩌겠습니까?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괜히 대만 관련 발언을 해서 중국 외교부장이 공개적으로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를 했죠. 그런데 또 우리 외교부는 지지 않고 계속 또 말싸움을 해요. 자해 외교라는 말까지 등장을 했고 외국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나 언론들도 어리둥절해 합니다. 무엇보다 아무런 검증 권한도 없는 시찰단을 후쿠시마로 보내버렸어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를 우리가 앞장서서 묵인해주는 꼴인데요. 국민 85%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국민 72%가 앞으로 수산물은 안 먹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염려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일방적으로 다 그냥 밀어붙이는 모양새예요. 자, 미국, 일본이 원하는 건 다 퍼주는 편식 외교, 몰빵 외교라고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 이것은 고립 외교가 될 수도 있죠. 최근 한국의 대외 정책에 주목받는 인물이 있죠. 지난 3월 김성한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쫓겨나고 대한민국 외교 안보 정책의 실권을 장악한 김태효 1차장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나마 신중론자였던 김성한이 쫓겨났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외교 안보 분야에서 매파로 알려진 강성 안보주의자 김태효의 독주에 제동을 걸 장치가 다 사라졌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안보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잠깐 좀 따져보기로 하죠. 국제정치학에서 안보 전공자들은 안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안보 결정론자들입니다. 결정론이란 세상은 이것이 결정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주의예요. 예를 들어서 경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경제 결정론. 기술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기술 결정론 같은 게 있고요. 안보 결정론이 또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결정론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의 요인을 세상 만사의 원인으로 지목을 하면 특정하면 다른 요인들을 부차적으로 보거나 때로는 무시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보 결정론자들은 안보를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도 된다는 사고를 장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지요. 이런 부류의 학자들의 판단 기준은 오직 힘의 논리입니다. 힘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그 다양한 특성을 살피기보다는 국가의 사이즈가 제일 중요한 거죠. 만약 자기 나라의 사이즈가 국력이 작다고 느끼면 힘센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동맹제일주의를 표방하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당연히 미국, 일본과의 동맹이 최고인 거죠. 특히 이들에게는 국민 정서, 감정, 자존심 같은 건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김태효 차장이 과거 자신의 논문에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개입해야 한다라고 담대하게 쓴 것도 이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죠.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김태효가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였던 거죠. 바로 김 차장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스승이었던 이상우 신아시아 연구소 이사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김 차장이 이 신아시아 연구소의 부소장을 지낼 정도로 두 사람의 인연은 오래고 굉장히 끈끈하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얼마 전에 그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이 돼서 논란이 됐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 있잖아요. 그 군 댓글 공작으로 구속되기도 했고 또 유죄를 받기도 했던 이 김관진도 바로 이 연구소
소속입니다. 자,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우 이사장이 인터뷰를 합니다. 더 스쿠프와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좀 주목을 끕니다. 자, 뭐라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직전이나 대한제국이 망했을 때와 같다. 그런가요? 자, 그리고 계속 뭐라 그러냐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미국 편을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의 주장은 매우 직선적이고 단순합니다. 미국 쪽에 줄을 서라. 중국이 이만큼이나마 우리를 대접하는 건 우리가 미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미국이라는 줄이 끊어지면 바로 밟으려 들 것이라는 거죠. 특히 그는 전시작전 통제권도 우리가 받으면 안 된다면서 심지어 전쟁이라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전쟁을 지휘할 만한 사람도 없다고까지 단언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고집이라기보단 억지에 가까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안보주의자답게 위기를 일단 조장하죠.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을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문제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어를 해서라도 동맹이 되어야 한다는 저들의 논리적 기반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퍼주기 외교라는 말까지 듣는데 배운 사람들이 신념에 차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친일파의 상징 이광수나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 왜 그랬어요? 그 사람들도 이게 다 조선을 위하는 것이라는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왜 그 마이클 잭슨이 백인이 되려고 성형수술 심하게 했잖아요. 이광수는 더 합니다. 이광수가 뭐라 그랬어요? 조선의 청년들에게 천황을 위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 내 머리를 돌로 찍어 피가 난다면 그 피는 일본인의 피가 흘러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자, 그런데 2017년 인터뷰에서 그나마 부분적으로라도 현실적인 인식이 작용하는 듯 했던 이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후에 더 노골적으로 이념화가 됩니다. 2022년 9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뭐라 그러냐면 군사력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념이고 그 이념이 동맹의 기준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미국과의 동맹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그는 현재 우리가 최근 목격해온 대한민국 외교의 핵심을 꿰뚫는 주장을 합니다. 뭐냐면요. 한국도 미국이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놀라운 말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미국 편이라고 선을 딱 긋고 가야 하고 또 중국 눈치 보고 양다리 걸치기는 자살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한미동맹 또 이를 위해 한일동맹을 얘기하는 거죠.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도 하는데요. 여기서도 놀라운 얘기를 해요. 보상할 것이 있으면 민간 차원에서 하고 나머지는 국가 간의 협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강제동원 그 피해자들에 대한 그 당사자들은 사실 원하지도 않는 바로 그 제3자 변제 방식이 여기 숨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그 내치에 대한 언급도 아주 주저하지 않고 하는데요. 중도 확산이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 잘못된 얘기다. 타협하는 거는 자살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과감하게 잡아넣을 사람은 잡아놓고 수사할 사람은 수사하고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좌파를 포위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라는 거죠. 지지율 올리려면 더 세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뜻 아닌가 싶은데요. 이건 사실 그 지식인이 할 이야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가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의 발언과 지금 대통령실 정책 간의 싱크로율이 90%는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가졌던 도대체 왜 또는 이게 뭐지? 라는 그러한 궁금증이 거의 다 해소가 됩니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황당한 국정기조도 사실은 이러한 단단한 기초 위에 서 있음을 알게 해주죠. 그 논리적, 합리적 적절성은 논외로 치더라도 말입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국정과 외교 안보는 이러한 그 이념형 학자들의 신념을 구현하는 실험 공간으로 전락을 한 듯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요. 근데 심각한 문제, 첫째는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실험 결과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시키려 하고 있다는 거죠. 국민의 안전,
지정학적 안정, 국가 경제, 해외 교민들의 안전 문제, 강대국에 혹시 있을 수 있는 무역보복 같은 수많은 변수들을 다 무시하고 신념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노태우 정부 때의 북방 외교를 잠깐 언급해 볼까 하는데요. 이에 대한 평가가 조금 박해요. 그런데 사실 엄청난 외교적 성과죠. 이때 중국, 소련, 베트남 등등등등 다 수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국교 수립을 맺은 나라가 1992년도 한 해 동안만 18개 나라예요. 그때 우리 총 수교 국가가 170개국이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와 적이었던 나라들을 다 국교 수립을 하면서 모두 우리의 시장으로 만들어 버렸죠. 근데 지금 이거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중국, 러시아와 갈등을 고조시키고 미국 눈치 보면서 일본 원하는 거 다 해주는 사이에 정작 미국은 중국과 뒤로 만나서 해빙 무드에 들어가 버렸어요. G7 정상회의에서 바이든이 선언을 했죠. 중국과의 관계 다변화할 것이고 곧 해빙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이게 국익에 부합되는 걸까요? 믿어도 되는 건가요? 오늘 이러한 질문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